아까 이 내용들도 녹화를 좀 해가 다른 분들한테도 좀 들려주셨으면 좋을 뻔했다, 그지? 예. 자, 그러면 중급에서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77쪽입니다. 77쪽에 이제 표현궁으로 본 거죠. 표현궁. 표현궁을 봤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저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읽어내는 거죠. 과거에 모 기업에서도 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뭐 사주를 봤다 보고 뭐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자, 오늘은 우리가 표현궁의 십성별로 표현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은 지금 제가 여기서 표현하는 거는 표현궁을 말씀드린 건데, 표현궁이란 월천간을 말합니다. 궁별로는 여기가, 그죠? 사회궁이기도 하죠. 사회궁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기를 보고 하는데, 자, 원래라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음양적으로도 확인해야 되고, 가장 먼저. 그 다음에는 오형적으로도 또 어느 오행이 강한지, 강약을 또 분별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 십성, 그죠? 그걸로도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럼 오행적 표현은 식상의 표현이에요. 음양적 표현은 어떻습니까? 음과 양의 우리 차이점이죠. 만약에 지금은 여기를 놓고 이야기하자면은 전체 명의 오행을 보고 전체 글자를 보고, 자, 이게 양과 음의 강약에 따라서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양에 강한 사람이라, 그럼 그 사람의 표현은 굉장히 양적이고 적극적이겠죠. 또 어떻습니까? 오행적으로는 양에는 목화가 양인데, 그죠? 또 그러면서도 양에 해당되는 글자들, 인사신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을 때마다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자, 오행적으로 만약에 목과 화, 토, 금, 수가 있을 때 목화를 양이라고 보고, 그죠? 금수를 음이고, 양기가 강하면 이 사람은 표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양적으로 표현한단 말입니다. 음기가 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표현한 데 있어서 굉장히 차분하게 음적으로, 적극적으로, 아니면 차분하게, 완전히 달라요. 스타일 자체가 다르다. 성품, 성격 자체가 달라진 거죠. 이 오행적으로, 음양으로 이렇게 다른데, 또 어떻습니까? 이 해당되는 글자가 생지가 많이 깔려져 있는 사람의 표현, 결국은 지지의 이 글자들의 환경은 어디다 영향을 줍니까? 여기다 영향을 주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내 생각을 주관하게 하니까. 그죠? 그래, 여기 어떤 글자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생각이 달라져요, 행동이. 이 행동은 다시 행동으로 나오겠죠, 이 생각이. 정신적 사고가 행동을 또 낳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 달라지게 하는 거죠. 막말로 인사신해가 쭉 깔렸어. 그럼 결국은 이는 어디 있습니까? 목에 있고, 사는 어디 있어요? 화에 있고, 신은 금에 있고, 해는 수에 있는데, 그러면 이 양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글자가 하나하나, 여기는 음이지만은 그 중에서 양의 기운을 갖고 있고, 그죠? 이건 수지만은 거기서 양의 기운을 갖고 있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양팔통, 8글자 다가 양으로 돼 있는 양팔통, 뭐 음팔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이거는 보면 인사신에 4글자가 있어. 그럼 이거 음양으로 보나? 음양으로 봤을 때는 목화가, 오행적으로 볼 때는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지만은 글자들로 봤을 때는 야들이 다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양의 성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 이 사람들의 표현은 어떤, 여기 굳이 다른 글자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의 표현은 굉장히 역마적이죠. 역동적이죠. 굉장히 적극적이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굳이 저게 아니더라도 표현이 다른, 굉장히 엄적이라는 것은, 그죠? 만약에 뭐 해자축, 수기운이 착 깔렸어. 그죠? 금수기운에. 이런 게 착 깔려. 그럼 어떨까요? 그 사람은 착, 성품이 착 깔은데 엄청. 그 사람 표현도 어떨까요? 천천히 나긋이 어떤 논리적으로 지혜, 수와. 수기가 강한 사람들의 표현력은 굉장히 차분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이 지혜죠, 지혜. 수가 지혜잖아. 그래, 굉장히 차분하면서 굉장히 학문적으로 똑똑하게 조금 느리지만 표현을 정확히 잘하죠. 그런 이제 수기가 강하죠. 엄적인 거죠. 그죠? 그 다음 오행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 식성적으로는 이제 중국어에서 들어간 얘기입니다만은, 십성적으로는 표현에 해당되는 십성은 식상입니다. 식상을 가지고, 식상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식상이 어떤 오행이냐는 거죠. 목이 식상이다, 예를 들어서, 그죠? 목이 식상이 어떤, 굉장히 목은 시작하고, 이제 시작해서 저 좋은 곳으로 가야 되니까, 굉장히 비전적으로, 도전적으로, 역동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화는 어떤가? 화가 식상이라면 찬란하죠. 화려하죠. 잘하죠. 한마디 읽고 두 마디, 세 마디 막 쫙 장황하게 늘어놓고 진짜 말 잘해 보이는 이런 거고. 그 다음 금이 식상이라면 굉장히 이해타산적으로 이래요. 그 오행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십성적 표현은. 그냥 식상이라면, 우리가 보통 식상이라고 하지만 그 식상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뭐냐? 수의 기운인지, 목의 기운인지, 토의 기운인지. 그래서 기초 과정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런 식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이게 더 정확하죠, 이거 보면은. 더 맞는 거예요. 그 지금 하나만 딱 놓고 보더라도, 간단하게 퍼뜩 보더라도, 우린 지금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는 표현궁에, 여기에 있는 십성을 보고, 여기 표현 궁별로는, 궁과 성을 보러 하지만은, 궁별로는 요 자리에 있는 그 십성으로 그 사람이 표현을 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명략적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사람이 표현하는 방법은 음양적 표현도 봐야 된다. 그럼 달을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이 글자에 양음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 따지고 나면 음양적 표현도 봐야, 음양적으로 어느 음과 양의 기운이 강한지에 봐서 그 사람은 표현은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런 성품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오행적으로도 봐야 돼요. 오행적으로도 그 사람은 어떤 오행이 강하냐에 따라서 그한 특징을 반드시 갖고 그걸 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까 뭐 토가 많은 사람 어떤 그런 식으로 표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표현궁을 보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한 환경을 우리 다 보면 알 수가 있는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십성별로, 그 십성이 내한테, 우리가 이제 이 십성별로는 식상이 내한테서 비급해서 나가는 게 식상이니까 이 식상을 내가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식상의 오행이 뭔지 여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이 말을 해요. 그 따지고 보면 이게 이제 더 합리적이다는 얘기죠. 더 근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떠나서 지금은 표현궁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그 표현궁이란 사회궁과 같은 자리에 있는 요 자리를 놓고 말한다. 그 요 자리에 어떤 십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표현 방식이 달라진다. 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에 있는, 만약에 비견이 있어. 그 책에 지금 그 77종입니다. 비견이 있다. 이러면 그 사람의 표현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비견적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비견의 특징은 뭐냐는 거죠. 그 옆에 제가 해놓은 건 뭐 주체성이 강한 자기 본의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 주변을 끌어들이는 거죠. 내가 주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다음
급제는 주체성이 강하고 경쟁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비견도 사실은 강하면 그래요. 요 자리에 비견이 딱 떠 있다고 했으면 아니면 비견이 좀 강한 사람은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경쟁적인 표현을 잘해요. 경쟁적. 근데 급제가 떴어, 만약에. 그럼 더더욱 급제의 특징은 비견보담도 급제의 특징은 더욱 질투, 경쟁 이런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됐나? 그럼 내게 한번 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런 식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 요거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의 표현은 극단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제 비견급이 결국은 강한 사람들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 사람 논리에 내가 상반되는 주장을 할 때 그건 더 강해지겠죠. 됐나? 그러면 내가 나가라는 식으로 막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럼 그거 해가 굳이 그걸 따지갖고 이득이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되게 우리가 이 언쟁을 한다고 했을 때 덕실은 사실은 없거든요. 괜히 그가 좀 더 가면 심화되면 싸움이 나지. 덕실은 없거든요. 그러면 오야 어이 네 말 맞다. 이가면 또 자존심 상해. 그런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적당히 이제 그 사람의 주장하는 것을 네 이래 있어 맞다. 그러네 내가 생각 잘못했다 하고 넘어가 주는 것도 또 하나의 지혜다. 하고 끝까지 가면 내기 하든지 또 해야 되니까. 그럼 또 분탕밖에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의 이제 여기서 이 사람과의 상담하는 때도 그렇습니다. 상담할 때도 자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또 비겁이 만약에 우리가 좀 더 이제 한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견급이 목일 때와 그 비견급이 금일 때와 수일 때와 화일 때와 다 다른 거죠. 양상이. 그걸 참고해야 되는. 그죠? 지금은 단지 이제 이 십성 비견일 때만 그다음 급제일 때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식상의 표현이 그런데 식상의 표현은 식신과 상관입니다. 식상의 표현은 식신은 생각하면서 표현한다. 그다음에 상관은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그런데 식신의 생각하면서 표현한다는 것은 식신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참 되게 신경 쓰이네. 죄송합니다. 식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비견 내인데서 나온 거거든요. 내가 생하는 거라. 그래, 내가 생한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입으로 뱉는 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식신의 표현 방식은 생각하면서 표현한다는 거죠. 생각했는 것을 표현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고 표현해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상관은 어떻습니까? 상관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상관은 내가 자의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지가 내 생을 뺏어가는 거예요. 나는 의도지 않게 내가 그래서 생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상생이 아니라 생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상관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아름답고 이런 거거든요. 나름대로 굉장히 부르주아 의식이 있고 이 상관이라는 특징이 그래요. 상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뭡니까? 상관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이 자리에 상관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것 또한. 그런데 상관자들이 특징은 왜냐하면 반드시 붙습니다. 딱 표현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나 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상관이 만약에 주변에 지인들이 이야기하다가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그런고 하면 이 부수적인 설명을 달잖아요. 그럼 부족 상관자입니다. 그거는 99%입니다. 그렇게 적설적으로도 굉장히 재주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발달됐거든요. 말하는데 그 상관이. 이 십성 중에서 말하는 재능이 가장 탁월한 게 상관입니다. 그래서 상관자의 장점은 비즈니스 했을 때 무조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비즈니스 아주 그쪽으로 대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외교관, 또 변호사, 이쪽 굉장히 그죠. 또 사실 선생님들도 그렇잖아요. 선생님들도 사실 상관
정인과 상관이 또 만나야 되는 거고, 그죠? 어떤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상관의 장점은 굉장히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재 정재로 가면, 재성으로 가면, 편재는, 편재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큰 돈에, 이 큰 돈이잖아, 편재 자체가. 그죠? 편재의 에너지가 큰 돈을 뜻하고, 또 큰 돈이지만은 이게 또 뭡니까? 이 내가 노력을 해서 이 큰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보리밥 떼기 갖고 잉어 낚는 게 낚으려고 하는 그런 게 이 편재거든요. 그래, 편재적 스타일은 그럼 어떠죠? 편재적. 아까 급제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편재도 마찬가지야.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됐나? 내기 빵 할까? 이런 거.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제적 논리. 정제는 보면 알뜰하고 살뜰하고 꼼꼼하게 표현을 한다는데, 근데 이 가장 이 십성 중에 경제 논리가 확실한 거는 이 재성이지만 재성 중에 정제입니다. 실질적으로 편재는 이 경제적이지 못해요, 사실은. 그것도 경제적 논리가 되는 자본주의에서는 가능하겠죠. 보리밥 떼기 갖고 잉어 낚는 게 가능하잖아요. 뭐 주식도 사실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근데 그 경제적 개념은 정제가 훨씬 더 있다. 과거에는 뭐 이런 게 있을 수 없잖아요. 뭐, 과거에는 뭐 지금처럼 이래 이 자본주의가 사실은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내 노력한 대가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정제는 굉장히 표현 자체도 이 정제의 특징이 포함된 표현이 있다는 거죠. 정제적, 에너지적 표현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세심하고 꼼꼼한 그런 표현. 그죠? 진짜 이 대충 이제 큰 것만 이래 더 따져도 될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세심한 것까지 이제 다 한다. 그다음 경제적, 숫자적 이런 표현이 굉장히 강하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말하지만 이제 더 뭐 세심하게 이야기해주는 이런 상태를 뜻한다. 그다음에 관은 평관과 정관이죠. 관은 뭡니까? 관이라 하면 관의 특징은 어떤 조직 사회의 규정을 뜻하거든요. 그 조직 사회를 관이라 하잖아. 그 관은 조직 사회는 그 조직 사회마다 규정, 규칙, 나라에는 법이 있듯이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 그래서 정관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규정을 지키고자 하는 거거든요. 정관적은. 그래서 굉장히 그 틀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그 보수적인 측면이 있다. 그 뭐 이 개혁적이거나 혁신적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규정 내에 맞춰 나가면 되니까 어기지 않고 그런 표현 합리적인 굉장히 그죠 표현 방법이 그렇다. 그 틀 안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표현을 한다. 평관은 어떻습니까? 평관은 폭력적인 표현, 과격한 표현. 이 평관의 특징이란 얘기죠. 평관의 특징은 정관과는 달리 그 규정 규칙을 초월한 거거든요. 그 내가 집행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 규정 그거 뭐 그따위 뭐 필요하네. 내가 하면 되지. 이런 또 이 자체가 벌써 과격하잖아요. 평관성 성향도 성품도 정관은 굉장히 그 규정대로 굳히려고 하지만은 이 평관은 굉장히 과격하다. 그죠? 표현 자체가 거칠고 과격하고 이렇다. 그런 걸 알 수 있다. 이거. 그다음에 인성적 표현입니다. 인성적 표현은 편인과 정인이죠. 인성적 표현은 그냥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인성적 표현입니다. 인성의 특징이 뭡니까? 편인이든 정인이든 인성의 특징은 잘 들어준다는 거죠. 수용성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듣고 다 들어주고 그래 들어주는 거예요. 정의는 그래 이야기 잘 들어. 아 그래 애로사항이 그거가 오케이 알았어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거고. 편인은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다 많이 들어주면서도 이 나한테 뻥치는 거 아닌가? 이거 한번 의심도 하는 거죠. 인성적. 이렇게 이제 또 특히 이제 이 인성들은 이제 이 꼰대적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 위치를 표현궁이라고 하는데 이 위치에 어떠한 십성이 있냐에 따라서 그 십성의 특징, 그 십성의 에너지적, 그죠? 그 특징적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우리 요거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요렇더라라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정확하게 분별을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십성이 어떤 오행을 가지고 있는지, 그죠? 또 아니면 뭐 이것과도 또 아니면 그 식상이 내가 표현하는 거니까 그 식상이 어떤 오행인지 퍼뜩 빠르게 보려면은 요 자리에 어떤 오행과 어떤 십성이 있더라면은 한 번에 알 수 있겠죠. 그 사람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딱 알면 이 사람하고의 대화할 때는 대화 방식을 이래 해야 되겠구나 저래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우리가 뭐 다 한번 사주 보고 하는 것도 뭐 좋겠지만은 아니니까. 그래 그 사람이 대화하는 방식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표현은 어떤 편재적 표현 방식이구나 아니면 급제적 표현 방식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대화를 해보면 아니면 뭐 정인적 표현하는지 그죠 관적 정관적으로 표현하는 건지 이걸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자세는 달라지겠죠. 이게 이제 사회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렇게 이제 명리학을 학문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잘 접목하면 굉장히 우리 인간관계 그 인적 인프라가 구성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근데 전화 때문에 좀 정신이 좀 부산하고 이랬는데 좀 미안한 마음 죄송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